AI 로봇의 첫 수요는 자동차 공장과 물류 창고로 보고 있으며 테슬라와 아마존이 선두로 중국이 비슷한 체제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3일 금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 지수는 36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코인 탐욕 공포 지수는 48로 상승하였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안 지켜도 제재 없다. 정부가 상장사들에게 연간 1회 등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못 달성할 우려로 공시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면책제도와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해 8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 운영에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길 바랬던 법안이 어느 순간 대기업 몇이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더 가져갈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섞이는 것 같습니다. 2. 애플 150조 자사주 매각과 AI 계획 발표. 애플 1분기 실적이 124조 매출과 1.53달러의 순이익을 내며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은 마이너스 4%, 순이익은 마이너스 1%를 찍었는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 매출은 약 62조로 마이너스 10% 이상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PC와 노트북 맥,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매출은 다행히 3에서 4% 정도 늘었는데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으며 낮은 한 자릿수 성장을 예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에 자사주 소각은 작년 900억 달러에서 22% 늘어난 1100억 달러, 150조라는 역대 최대 규모를 발표하면서 다음 주 새로운 아이패드 출시와 내달 열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와 관련해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시간 외 거래에서 7% 이상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열풍의 성장률 27% 올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올해 실적 성장률을 기존보다 1%씩 높인 매출 19에서 27%, 영업이익 22에서 30%로 소폭 올려 잡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분기 세전이익은 약 4조 원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1년 전보다 27% 증가를 보여주었는데 실적 전망치를 올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공급량을 4배로 늘린 덕분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수석 부사장은 매주 2만 명의 새로운 미국 환자가 매주 주사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위고비의 공급량을 2배 이상 늘렸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코인베이스 1분기 실적은 날았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1분기 매출 2.2조의 순이익 1.5조를 찍으며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수익 유지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유지만 한다면 현재 시총 76.5조 기준은 수익의 약 13배가 될 정도로 저렴하게 될 수도 있는 실적입니다. 개인 투자자 거래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0%가 올랐으며 거래량도 93%가 증가하였고 기관 거래는 더 큰 폭인 133% 증가해 거래량도 10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개인 기관 거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 가상화폐였는데 코인베이스 측은 일시적 수요에 의한 매출 몰림일 수 있으니 유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거래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익처를 안고 있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바이낸스의 BNB 코인과 같은 코인베이스도 베이스라는 네트워크 운영이 시작되고 있고 커져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2위인 USDC의 서클 지분도 들고 있어 미래의 가상화폐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다면 큰 기업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버는 것에 비해 확실히 비싸고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주가 흐름이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유로존 제조업 45.7, 22개월째 축소 중. 유로존 20개국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HCOB PMI 계정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5.7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조업 PMI는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수요가 줄어들어 재차 인력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매체는 지적하였는데 제조업자는 구매품 재고와 완성품 재고를 줄였고 종업원은 11개월째 축소하는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함부르크 상업은행 HCOB는 무엇이 유로존 경제를 구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확실한 건 제조업은 아니다라는 사실이라며 2022년 5월 이래 경기 축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라 전하였습니다. 6. 트럼프 부자 한국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하나. 한미 정부가 지난달 말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매개로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일기 당시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늘린 약 7조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9년 13.9%를 증액한 뒤 2025년까지 해마다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진행 중인데 최근 타임즈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2.8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다시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미국에 수출할 자동차를 만들려고 멕시코에 세계 최대 규모 공장을 짓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미국 4월 민간 고용지수 예상치 상회. 2일 전 발표된 미국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의 하락은 이동이 적다는 의미로 급여 상승분이 둔화되고 고용시장도 둔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민간 고용지수의 상승은 신규 고인은 아직도 활발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어쩌면 임금 상승 없어도 기피 직업들이 고용이 다 되는 완벽한 고용시장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9.3%로 높지만 전체적으로 둔화를 보이고 있으며 4월 신규 채용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정보 부문만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민자 유입인데 가장 중요한 오늘 밤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4월 지표가 3월 30.3만 건보다 줄어든 24.3만 건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고용의 둔화를 예상하는 것으로 과한 경기가 잡혀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신규 고용 지수가 정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AI 로봇의 첫 수요는 자동차 공장과 물류 창고로 보고 있으며 테슬라와 아마존이 선두로 중국이 비슷한 체제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